자,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라인입니다. 금요일에 여러분과 함께 현재 완료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영상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의 시각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우선 여러분이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어의 과거 시제에 대한 이해가 필수가 돼야 됩니다. 한번 앞에 예문을 띄워보도록 할게요. I studied English.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영어를 공부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자, 아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과거 시제를 사용했으니까 지금은 안 하겠네 라고 생각하겠지만 정확한 영어식 사고로 표현하면 이 문장만을 보고는 지금 현재 영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영어의 세계 속에서 과거 시제란 그때 당시 때 했던 그 순간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럼 아마 왜 그래요? 라고 질문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나라 한글과 영어는 엄밀히 따지면 다른 언어죠. 각각의 언어가 지닌 고유한 특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영어의 과거 시제는 현재까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때만 했던 것을 나타내는구나 라는 표현으로요. 그럼 문장을 한번 이렇게 확장을 시켜볼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studied English and I study English.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앞에 I studied English라고 표현하면 예전의 과거를 공부했던 것. 그리고 and 저는 지금도 늘 영어를 공부합니다. 그럼 앞에 보는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오류는 없죠. 하지만 여러분이 여기서 무언가 고민이 드실 거예요. 조금 문장이 길고 반복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 이러한 고민 속에서 만들어진 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문법입니다. 한번 천천히 라이언과 같이 읽어볼게요. I have studied English.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studied English. 단 나중에 회화로 표현하실 때는 조금 짧은 축약으로 바로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I've studied English. I've studied English. 그렇죠. 이 부분을 이제 바로 뒤에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앞에서 배웠던 문장을 바탕으로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문장이죠. 영어는 하나의 문장 속에 시제를 공존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문장에서 과거형 I studied 그리고 뒷부분에 지금도 합니다 라는 의미를 위해서 I study 현재형을 사용했죠. 즉 영어에서는 조금 더 세련되게 하나의 문장 속에 시제를 공존시키기 위해서 바로 현재 완료라는 카드를 만들게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 문장을 해석하실 때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 저는 과거부터 영어를 공부했고 그리고 지금도 현재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습관을 가지지 마시고 저는 쭉 영어를 공부해 왔어요. 즉 과거는 포함이 돼 있지만 항상 모든 포커스는 현재에 맞추는 게 바로 현재 완료라는 거.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영어의 시제에 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현재 완료는 쉬운 문법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현재 완료를 능숙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시제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째, 바로 과거 시제. 영어에서 과거 시제의 활용 가치는 굉장히 우수하죠.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도 물을 때 did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듯이요. 그 다음 두 번째, 바로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하는 거를 나타낼 때 제일 많은 활용도를 지닙니다. 즉, 저는 늘 커피 마시는데. 그럼 영어로 I drink coffee. 저는 늘 영어 공부하는데 I study English. 자, 바로 이 표현의 시제가 마스터가 되면 그 다음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시제, 바로 진행 시제예요. 물론 진행 시제에는 현재 진행, 과거 진행, 미래 진행 여러 가지 시제가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 바로 앞으로 장차 미래에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나타내는 대표적인 미래 시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즐겨 쓰는 시제 중에 이제 will도 있고 그 다음 be going to, 그 다음 be supposed to, be planning to 여러 다양한 미래 시제들이 존재하게 되죠. 즉 여러분이 앞에 보게 되는 기본적인 이 네 가지 시제를 마스터해야 그때 여러분에게 열리는 문 바로 현재 완료가 포함된 바로 완료 시제가 돼요.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완료가 어렵지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이 기본적인 네 가지 시제가 우선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완료 시제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 이 점 기억해 두시고 항상 공부를 할 때는 기본적인 시제에 먼저 충실하자라는 부분 꼭 기억해 두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볼게요. 완료 시의 종류에 관해서 살펴볼 텐데 완료 시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를 지니게 됩니다. 첫째 우선 현재 완료가 있고 그 다음 과거 완료 그리고 미래 완료라는 문법이 있어요. 그 다음 여기가 마스터가 되면 이제 완료 진행이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진행. 그 다음 세 번째는 완료 수동이라는 문법이 또 존재하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우리 동네 영어용 라이언이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모든 문법과 모든 표현들을 100% 마스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영어가 빨리 지루해지거나 질리게 될 거예요. 항상 영어를 처음 공부하실 때는 원어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표현의 70%와 80%를 먼저 정복한다라는 생각으로 하십시오. 지금 보이는 모든 문법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동네 영어용 라이언과 천천히 공부하게 될 거예요. 처음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선 현재 완료와 현재 완료 진행만을 완벽하게 마스터하자라는 생각으로 차근차근 공부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역시 그 코스로 우리 동네 영어 라이언이 영상을 제작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완료시의 해석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완료시의 해석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가능해요. 네 가지 시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 라이언처럼 앞으로 세 가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네, 이런 부분을 공부하실 때 너무 수학처럼 느끼지 마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느낌이다 라는 표현이었죠.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연결되는 것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어요. 예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이 현재의 나에게 경력으로 작용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예전에 꽃가게 운영하셨던 분이 지금 계속 또 꽃가게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즉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여러 가지 연결되는 부분을 공부할 때 잡아주는 것. 즉 이렇게 구분을 져서 해석을 잡자라는 용도로만 만들어준 겁니다. 즉 연결점 쭉 이라는 느낌으로 바라보세요. 첫째는 바로 완료와 결과라는 문법이 있습니다. 근데 영어를 처음 공부하는 단계에서 가장 어려운 완료 해석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뉘앙스와 상황과 분위기를 많이 보면서 익혀야 되는 부분. 그 점은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현재 완료 해석 중에 바로 경험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완료 중에서 이 경험적인 측면이 가장 처음 공부하기는 제일 수월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혹시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Have you ever, I've never. 그렇죠. 요 현재 완료의 경험은 살짝 패턴식으로라도 쉽게 익혀두는 걸 라인이 추천드립니다. 근데 굳이 경험이라는 용법으로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현재 완료는 뭐였죠? 전부터 내가 지금까지 쭉 하는 거. 바로 대표적인 경험을 나타낼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바로 계속적인 측면입니다. 계속이라는 느낌은 뭐냐면 예를 들어 제가 어제부터 아파요. 그럼 내가 아팠던 시점이 어제부터 지금도 아프다라는 거. 그 다음 저희가 죄송한데 3일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바쁘네요 고객님. 그럼 3일 전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바쁘다라는 뉘앙스를 지니는 게 바로 계속적인 용법이 될 겁니다. 즉 여러분이 크게 용법의 이름을 따로 암기 안 하고 무언가 연결되는 원리구나라는 그 핵심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이 해석적인 측면은 굳이 암기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 그럼 하나의 완료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을 지니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을까요? 라고 아마 궁금증을 가실 거예요. 영어의 필수 요소가 아닌 바로 부사나 기타 부사절 그리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 등이 이 완료 속에 붙어서 저는 어떤 해석을 나타냅니다 라는 신호를 주게 될 거예요. 아까 대표적으로 했던 have you ever 그렇죠. 지금 말하는 이 ever 그 다음 I've never 이런 표현들 ever와 never이 들어가는 표현들은 보통 경험적인 측면을 담당하게 되고 그 다음 이 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since last Sunday 바로 since나 for를 활용할 때는 무언가 계속적인 용법이라는 신호를 주게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 처음에 공부하실 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또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완료를 배워야 되는 이유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완료는 조금 더 문장을 세련되게 즉 내 영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한다라는 걸로 기억해 두십시오. 현재 완료를 모르더라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영어는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단 반복되는 단어를 여러 번 언급을 해야 되고 부득이하게 문장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용도로 현재 완료가 탄생됐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구나 라는 부분을요. 자, 앞에 예문 한번 같이 해볼까? I lived in Seoul. 그리고 이렇게만 이야기했을 때는 지금 정확히 사는지 안 사는지는 표현이 안 되겠죠. 물론 회화체로 상대방이 표정을 볼 수 있을 때는 파악이 가능한 경우도 있겠지만요. 정확하게는 and I live in Seoul now. 자, 앞에 문장은 문법적인 오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부분이 많죠. 그래서 바로 이런 완료 등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저는 전부터 쭉 서울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해석을 할 때는 현재에만 포인트를 맞춘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 I have lived in Seoul now. 자, 하지만 회화로 표현하실 때는 바로 밑에처럼 표현하는 걸 추천드려요. I've lived. 한번 같이 읽어볼까? I've lived in Seoul now. 자, 영작, 즉 격식체나 여러분이 회사에서 비즈니스 이메일 혹은 처음 보는 고객한테 공문을 보낼 때는 위에처럼 축약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은 영어고, 그리고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회화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SNS 혹은 메신저 등에 보낼 때는 이런 축약어를 사용해도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 잡아두시고, 자, 그 다음 단계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현재 완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사용할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기본적인 문장을 한번 볼까요? I live in Seoul. 자, 이 문장의 해석은 저는 늘 평소에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깜짝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이 기존의 일상에서 사용했던 모든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문장이 있다면 여러분이 상황과 뉘앙스에 따라서 현재 완료는 적용시키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을 잡아주는 카드, 바로 have as 플러스 pp예요. 여기서 pp는 참고로 과거 분사를 나타내게 됩니다. 아마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앞에 사용된 have has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단 오늘 영상에서는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을 위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사용된 have as를 너무 심각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여기서 have는 뭐뭐를 가지다, 뭐뭐를 먹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즉, 전부터 지금까지 무언가를 쭉 하는 말을 표현해 주기 위한 이정표 같은 역할을 나타내는 거예요. 영어는 새로운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보다 기존에 여러분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단어를 많이 반복시키는 걸 좋아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have를 사용한다고 오늘은 쉽게 기억해줘요. 자, 그럼 전부터 지금까지 쭉 살고 있대요. 그럼 이렇게 현재 완료의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를 I have. 그 다음 여러분이 사용하고 싶은 동사를 과거 분사로 바꿔서 여기에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살다라는 동사의 live의 과거 분사는 바로 lived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기존에 여러분이 사용했던 것처럼 뒤에 문장에 넣고 싶은 공간을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쭉 서울에 살아왔어요. 이렇게 쭉이라는 느낌, 그리고 현재 포커스를 맞추면 앞에 도입부를 I have. 그리고 여기에 과거 분사로 lived. 어디에? in Seoul. 자, 그럼 한번 축약어로 읽어볼까? I've lived in Seoul. 한번 더 영어로 I've lived in Seoul. 자, 바로 맨 위에 보는 문장은 저는 늘 서울에 삽니다. 하지만 밑에 문장은 해석을 하면 저는 쭉 서울에 살아왔습니다 라는 이런 완료적인 느낌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다음번 문장으로 계속해서 원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 문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 I was sick and I am sick now. 자, 그럼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I was sick이라는 문장만을 가지고 지금까지 아픈지는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했죠. 그게 바로 영어식 사고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바로 뒷부분에 추가적인 내용을 같이 연결했어요. 단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반복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부득이하게 문장이 조금 길어졌죠. 그럼 전부터 나 계속 아파. 지금도 아프다라는 느낌으로요. 자, 그럼 완료라는 카드로 한번 넣어볼까요? I have been sick now. 한 번 더 영어로 I have been sick now. 바로 이런 문장들을 조금 어려워하는데 그럼 이 문장도 한번 원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늘 아파요. 그럼 영어로 I am sick. 만약에 지금 아프다라고 할 때는 I am sick now. 그렇죠. now가 붙겠지만 우선 여러분이 실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장은 완료의 개념 속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완료의 개념에 적용하기 위해선 바로 영어가 만든 기본적인 개념의 카드, 바로 have as 플러스 pp예요. 그럼 나 쭉 아파. 이렇게 전부터 지금 아픈 느낌이 잡힐 때 바로 현재 완료가 지니는 포인트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 포인트를 느낀다면 앞에 도입부를 I have 이렇게 잡으시라고 했죠. 그럼 I have를 잡은 다음에 바로 여기서 사용된 동사를 이 과거 문사로 바꿔서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am, are, is 이거의 과거형은 뭐죠? was, were.
그럼 amIs의 과거분사는 혹시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알아두시면 돼요. 바로 been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 I have been C. 그렇죠. 바로 앞에 도입부에서 I have는 이정표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사용했던 비동사의 부분은 완료라는 모양 속에 들어가서 바로 been으로 탄생이 된 거예요. 단 여러분이 회화로 이야기할 때는 한번 축약어로 읽어볼까? I've been sick. 한번 더 영어로 I've been sick. 그렇죠. 이렇게 표현되게요. 앞에서 배웠던 현재 완료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바탕으로 조금 기본적인 문장으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I love you. 해석은 어떻게 잡죠? 나는 늘 너를 사랑해. 조금 격식체로 바꾸면 저는 늘 그쪽 분을 사랑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장을 나는 너를 쭉 사랑해 왔어. 즉 전부터 지금도 사랑한다는 느낌. 저는 그쪽 분을 쭉 사랑해 왔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전부터 쭉 하는 느낌 있죠. 바로 이게 완료의 느낌입니다. 그럼 이 현재 완료의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는 어떻게 시작하라고 했죠? 바로 I have. 그리고 여러분이 사용했던 love라는 부분을 과거분사로 바꾸시면 돼요. loved. 그리고 뒷부분은 원문장과 동일하게 연결되는 느낌만 받으시면 됩니다. 다음 회화체를 읽어볼까? I've loved you. 그럼 상대방한테 어떤 느낌처럼 들리죠? 쭉 너를 사랑해 왔어. 하지만 위의 문장은 어떤 느낌이죠? 나는 늘 너를 사랑해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요. I work here. 저는 늘 여기서 일을 합니다. 근데 이 문장을 저는 쭉 여기서 일해 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완료의 느낌이 조금은 잡히시나요? 자, 느낌이 잡힐 때 앞에 도입부는 I have. 그리고 바로 이 work라는 동사를 과거분사로 바꿔서 worked. 그리고 뒤에 부분은 동일하게 여러분이 원문장처럼 접근하시면 돼요. 자, 한번 문장 읽어볼까요? 저는 쭉 여기서 일해 왔습니다. 자, 격식체로요. 그럼 영어로 I have worked here. 근데 조금 더 편한 회화체로 말할 때는 바로 지금처럼 I've worked here. 이렇게 발음하는 걸로요. 조금씩 개념이 잡히실까요? 자, 그 다음 문장이에요. I'm happy with my life. 자, 이 문장 한번 여러분이 해석해 볼까요? 아마 이 문장을 평소에 해피를 무조건 행복하다라고만 알고 있는 분들은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참고로 해피는 만족하다라는 형용사로도 자주 사용이 됩니다. 저는 만족하다라는 말을 satisfied로 알고 있었는데 satisfied는 조금 격식체로 들어가는 표현이고 평상시 때 나는 내 직업에 만족해. I'm happy with my job. 일반 동사를 사용할 때는 I like my job. I love my job. 이게 바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참고해 두시고요. 그럼 질문해 볼게요. 이 문장도 현재 완료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있죠. 여러분이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모든 문장은 완료의 개념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노하우를 여러분이 배우셔야 돼요. 자, 이 문장은 I am,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이죠. 비동사가 들어간 문장은 현재 완료로 바꿀 때 앞에 도입부가 I have been으로 발동이 돼요. 이 원리는 아까 문장 속에서 표현했죠. 즉 원래 문장 속에 비동사가 들어간 표현이 현재 완료로 바뀔 때는 I have, 그 다음 am, are, is의 과거분사 바로 been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비동사의 버전을 완료로 바꿀 때는 I've been, 그 다음에 추가적인 문장을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위의 문장 정석대로 읽어볼까요? I have been happy with my life.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하죠? 저는 쭉 제 인생에 만족해 왔어요. 자, 이제 밑에 표현은 조금 더 회화체로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I've been happy with my life. 그리고 문장의 필수 성분이 아닌 부사나 추가적인 요소들이 이 문장에 역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조금 느낌을 살리면 I've been so happy with my life. 이렇게 지금 사용한 so 같은 부사도 역시 문장에 포함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원래 원문장에 비동사가 사용된 표현들은 현재 완료로 바꿀 때 I have been, 빠르게 발음할 때는 I've been, 그 다음에 내가 추가적으로 연결하고 싶은 부분을 연결한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볼게요. 자, we are so busy. 그럼 해석은 저희는 늘 매우 바쁩니다 라는 정도가 되겠죠. 물론 이제 뒤에 다양한 부사가 붙어서 we are so busy now, we are so busy at the moment, we are so busy right now 여러 표현들로 아마 확장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뒤에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문장도 현재 완료로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노하우를 이제 갖추셔야죠. 자, we are. 자, 바로 비동사가 사용됐습니다. 이렇게 원문장이 비동사가 사용된 개념은 현재 완료로 바꿀 때 앞에 도입부를 어떻게 시작하는 습관을 가지자? 그렇죠, 바로 we have been. 그 다음 여러분이 연결하고 싶은 부분을 기존처럼 연결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정석대로 읽어볼게요. We have been so busy. 근데 조금 회화체로 읽어볼까요? We've been so busy.
자, 아까 우리가 I have를 줄여서 어떻게 발음했죠? I've. 근데 we have는 줄여서 편하게 we've. 이렇게 발음한다라는 거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밑에 문장을 보게 되면은 해석을 어떻게 잡아야죠? 저희는 쭉 바쁩니다라는 과거부터 단 해석은 현재 포커스를 맞춰서 접근한다라는. 자,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이 꾸준히 공부하시다 보면 한 가지 의구점이 생길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만약에 we've been so busy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부터 바빴는지는 표현이 안 되는 문장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 때는 for하고 since를 활용해서 특정한 시점부터 바쁘다라는 표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밑에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정석 톤으로요. We have been so busy for 3 days. 바로 이렇게 전치사 for를 활용한 다음에 뒤에 숫자의 개념이 들어갈 때는 바로 3일 전부터 지금까지 바쁩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냅니다. 물론 for 뒤에 무조건 100% 숫자의 개념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주의해 두시고요. 그 다음 밑에 문장 읽어볼게요. We've been so busy since yesterday. 그러면 어제부터 지금까지 바쁘다라는 특정한 시점을 넣을 수 있죠. 현재 완료를 나타낼 때 since의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데 since는 전치사로 활용도 가능하고 전치사로 사용이 될 때는 뒤에 주로 시점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yesterday 같은 부분. 그 다음 since 뒤에는 문장도 함께 포함이 될 수 있어요. 즉 한번 그냥 간단한 문장을 한번 예를 들면 전에 명동에서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나는 지금까지 너를 쭉 사랑해 왔어. 이렇게 뒤에 긴 문장역을 넣을 때는 바로 since를 접속사로도 사용한다라는 거. 단 이 문장 속에서는 지금 바로 for하고 since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재 완료도 어느 특정부터 지금까지 된다라는 개념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이 현재 완료를 공부할 때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 have, has 플러스 pp에서 have는 뭐뭐를 가지다라는 일반 동사가 절대 아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앞 영상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전부터 지금까지 쭉 하는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have를 이정표로 활용한다고 그랬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의구점이 들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만약에 영어를 공부할 때 이게 현재 완료의 have인지 뭐뭐를 가지다라는 have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have는 참고로 영어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돼요. 우선 첫 번째 문장을 볼게요. I have an urgent business. 자, 비즈니스 영어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제가 지금 좀 급한 일이 있습니다. 급한 용무가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이때 have는 가지다라는 뜻이죠. 근데 맨 위에 문장을 보시면 I have on, 바로 관사가 나오게 되죠. 관사가 나온다는 뜻은 바로 뒤에 명사가 나온다는 신호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현재 완료는 have, has 다음에 과거분사 pp가 오게 되죠. 즉 지금처럼 have 뒤에 명사가 나오는 표현들은 현재 완료는 아니구나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볼게요. Have a nice time. 한 번 더 영어로 have a nice time. 자, 보통 여러분이 이제 have a good time 이 표현을 많이 기억하실 텐데 have a good time은 상대방이 무언가 특별한 시간을 보낼 때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휴가를 갈 때 때로는 오랜만에 해외여행을 갈 때가 좋은 시간 보내라는 표현이 have a good time. 근데 일상적으로 여러분이 생활하실 때는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좋은 하루 보내라고 할 때는 꼭 nice를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의 have는 가지다라는 have가 아니라 무언가 시간을 보내다라는 have예요. 그 다음 세 번째요. I had brunch with Ryan. 바로 나는 라이언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지금 세 번째 사용된 head가 바로 뭐뭐를 먹다라는 표현이고요. 근데 지금 잘 보시면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문장은 뒤에다 전부 다 명사가 나오게 되죠. 즉 현재 완료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문장을 볼게요. I've wanted to work here. 나중에 이제 wanted와 to를 줄여서 wanted to라고 발음을 하게 돼요. I've wanted to work here. 그럼 해석은 저는 전부터 쭉 여기서 일하고 싶었어요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지금 I have 뒤에 wanted라는 과거 분사가 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현재 완료구나 라고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 점 꼭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갈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인 경우 때는 have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has를 사용한다. 참 재밌죠? 현재 완료에 사용되는 have, has 플러스 pp에서 have는 일반 동사도 아니고 비동사도 아닌 존재예요. 근데 일반 동사나 비동사가 가진 여러 장점들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자, 한번 예문 볼까? I have worked here for 10 years. 저는 10년 전부터 쭉 여기서 일해 왔습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바로 밑에 문장은 Ryan has worked here for 10 years. 라이언은 여기서 10년째 쭉 일해 왔어요. 지금 보면 주어가 3인칭이기 때문에 have가 아니라 has를 사용한다는 거. 이 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세 번째로 현재 완료의 의문문을 나타낼 때는 have와 has를 문장의 앞으로 보낸다. 그리고 의문문이니까 끝은 올리겠죠. 현재 완료의 기본적인 개념에서 have는 비동사도 아니고 일반 동사도 아니고 조동사의 개념도 아니에요. 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동사들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죠. 예를 들어 조동사가 들어간 문장의 의문문은 do you, did you, will you, can you 이렇게 문장 앞으로 보낸 다음에 손쉽게 만들었죠. 바로 그 장점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 평서문의 개념을 볼게요. You have lived in Seoul. 자, 그럼 이 문장의 의문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울에 쭉 사신 건가요? 자, 그럼 영어로 Have you lived in Seoul?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lived in Seoul? 바로 이렇게요. 자, 그럼 예문으로 한번 같이 연습해 볼게요. 영어는 쭉 공부해 오고 있니? 때로는 격식체로는 영어는 이렇게 쭉 공부해 오고 있으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제 문장을 많이 연습하시다 보면 이 문장은 현재 완료다 라는 포커스가 조금씩 느껴지실 겁니다. 자, 그럼 현재 완료고 상대방인 you에게 물을 때는 앞에 도입부를 have you, 그렇죠. 이렇게 잡는 습관을 가지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Have you studied English? 한 번 더 영어로 Have you studied English? 근데 여러분이 너무 have you라는 표현에 익숙해지면 바로 밑에 문장에서 실수를 많이 하세요. 라이언은 YBM에서 쭉 일하고 있는 건가요? 자, 그럼 영어로 Has Ryan worked for YBM? 그렇죠. 주어가 3인칭일 때는 has도 나온다는 거. 그래서 평상시 때 물론 have you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되는 건 맞지만 3인칭이 올 때 has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꼭 인식을 해두시고요. 자, 다음으로 현재 완료의 부정문은 have, has 뒤에 not이나 never를 넣어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We have visited Seoul before. 자, 현재 완료의 경험적인 표현이에요. 저희는 이전에 서울을 방문해 본 적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나중에 이 뒤에 있는 before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문장을 만약에 저기 죄송하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서울을 방문해 본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럼 영어로 I'm sorry but we have never visited Seoul before. 바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바로 never이 들어가서 바로 문장에 지금까지 해본 경험은 없습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깜짝으로 한번 여러분께 보여주면 have 뒤에 not을 쓰는 경우와 never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never를 사용하면은 현재 완료의 여러 가지 해석들 중에서 경험적인 측면일 때만 주로 never를 사용해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표현들이 never이 들어갈 때가 바로 경험이에요. 바로 이런 식으로요. I've never pp. 한번 따라보시면 I've never 그리고 뒤에 과거 분사를 붙인다는 느낌으로요. 근데 추격어를 만들 때 한 가지 주의를 할 점이 있는데 not이 올 때는 앞부분에서 have를 추격어로 사용하지 않고 I haven't. 근데 나중에 조금 더 스피드를 붙이실 때 영어는 트 발음을 조금 죽여서 바로 I haven't. 바로 이렇게 발음도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단 never를 사용할 때는 앞부분에서 추격어가 들어가고 바로 뒤에 never를 발음해요. 바로 이렇게요. I've never pp. 한 번 더 I've never 과거 분사. 그래서 나중에 이 노하우는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로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5번째입니다. 실전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시험용 영어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라인이 추가시킨 부분이에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I was busy. 자, 이 문장은 영어의 몇 형식이죠? 그렇죠. 2형식 문장이에요. 비동사가 사용되고 보호 자리에 형용사가 사용된 문법. 근데 밑에 문장을 볼게요. I have been so busy lately. 자, 이 문장은 영어의 몇 형식일까요? 역시 이 문장 역시 2형식에 해당합니다. 아까 처음에도 언급했듯이 현재 완료에 사용되는 have는 시제의 공존성을 나타내는 이정표 같은 역할이에요. 이럴 때는 과거 분사에 사용된 부분을 문장의 진짜 동사라는 표현으로 인식을 하고 형식을 잡는다는 거. 이 부분을 참고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이 실생활 속에서 영어를 사용하실 때 꼭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마 오늘 라이언과 함께 현재 완료로 공부하게 되면 당분간 모든 영어가 현재 완료로 느껴지는 습관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영어를 처음 배우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이 단순한 과거 표현들은 많이 썼죠. 예를 들어, 나 어제 라이언 만났어. 라이언이 친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영어로 I saw Ryan yesterday. 나 어제 영어 공부했어. 그럼 영어로 I studied English yesterday. 이렇게 평상시 때 자연스럽게 쓰던 과거 부분이 흔들리지 않도록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단 지금부터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원어민들은 상대방의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 있을 때는 보통 현재 완료로 표현하지 않고 단순 과거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한번 라이언이 연기를 해볼게요. 제 표정에 주목하십시오. 나 우리 강아지 잃어버렸어. 한 번 더요. 나 우리 강아지 잃어버렸어. 자, 그럼 저는 지금 저희 집 강아지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면 제가 지금 울먹거리면서 얘기를 했죠. 그럼 아직 못 찾았겠구나. 바로 이렇게 파악이 될 때는 보통 과거 시제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I lost my dog. 자, 한 번 더 영어로 I lost my dog.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현재 뉴욕에 있고 제가 한국에 있습니다. 근데 메신저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I lost my dog. 근데 이렇게만 보내면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래서 지금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 파악이 안 되죠. 왜냐하면 메신저 상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 때는 잃어버리고 현재 못 찾았어요 라는 느낌의 바로 이 문장을 쓰는 거예요. I've lost my dog. 한 번 더 영어로 I've lost my dog. 여러분께서 이렇게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면 저는 현재도 못 찾았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꼭 잘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할게요. 7번째입니다. 원래 현재 완료에는 명확히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아요. 하지만 밑에가 중요해요. 단, 어느 특정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부분을 나타낼 때 for나 since를 활용하면 그 부분의 표현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와 관련된 시제는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기억하지 마시고요.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 어제 기분이 좀 안 좋았어. 혹은 나는 어제 기분이 좀 그랬어 라는 표현이 되겠죠. 물론 다양한 표현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표현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I was in a bad mood yesterday. 이제 직역하면은 내가 무언가 안 좋은 분위기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표현. 바로 비동사 뒤에 전사 플러스 명사가 사용된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꿔볼까요? 나 계속 기분이 좀 그래. 자, 이 문장이에요. 그럼 현재 완료가 조금씩 느껴지실까요? 그리고 비동사가 사용된 표현은 그렇죠. I've been in a bad mood. 자, 이렇게 표현하면 현재까지도 무언가 조금 안 좋은 기분이라는 거. 단 이렇게 표현할 때 단점은 뭐죠? 그럼 언제부터 기분이 안 좋았는지는 표현하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바로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since나 for를 활용하는 겁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이 since하고 for의 사용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배우진 않겠지만 이 다음번 영상에서 같이 다루도록 할게요. 어제부터 계속 기분이 그래. 항상 완료는 현재의 포인트를 맞추라고 했죠. 현재 상태의 느낌으로요. 자, 그럼 한번 예문 읽어볼까요? I've been in a bad mood since yesterday. 그러면 어제부터 시작된 안 좋은 기분이 현재까지도 안 좋다라는 표현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특정 시점을 연결하는 과거를 만들 때는 현재 완료에서는 for하고 since가 사용된다는 거. 우선 이 점만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또 문장을 가볍게 연습해 볼게요. 방금 앞에서 배웠던 표현을 확장해서요. 나 어제 아팠어. 자, 여러분이 직접 그렇죠. I was sick yesterday. 그럼 계속 확장해 보겠습니다. 나 계속 아파. 자, 그럼 영어로 I've been sick. 한 번 더 영어로 I've been sick.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언제부터 아픈지는 파악하기가 조금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야기를 할 때 나 3일 동안 쭉 아파. 나 3일 전부터 계속 아파. 자, 바로 이 표현이에요. 자, 경우의 수는 총 3가지가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읽어볼까요? I've been sick for 3 days. 보통 현재 완료에서 이렇게 특정 숫자의 개념이 언급이 될 때는 주로 전치사 for를 활용합니다. 단 100%는 아니다라는 거. 이 점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가운데 문장이 중요한데 I've been sick since 3 days ago. 자, 지금 뒤에 ago라는 시점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시점을 나타내는 전치사 since를 활용한 문장이에요. 근데 보통 원어민들은 가운데 문장처럼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가운데 문장을 주로 여러분이 선호하는 이유가 한국식 사고방식, 즉 3일 전. 그럼 전이라는 말을 꼭 영어로 언급해주고 싶기 때문에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하는데 원어민들의 시각에서는 3일 전부터 아프다는 얘기가 3일 동안 아프다는 얘기가 똑같은 표현 아니야? 그럼 조금 더 간결한 구조를 선호한다는 얘기예요. 바로 위에처럼 표현하거나 아니면 아래 문장처럼요. I've been sick for the last 3 days. 바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아직 혹시 처음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 중에 이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참고만 해두시고요.
자, 오늘은 영어를 처음 공부하시는 입문자분들과 기초자분들을 위해서 현재 완료에 대한 이론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조금 이론적인 성향이 많이 짙었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후에 실전으로 좀 연습할 수 있는 기초적인 예문 훈련을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늘 우리 동네 영어의 라이언이 이야기 드리는 부분이죠. 영어가 여러분의 즐거운 취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까지 라이언도 늘 최선을 다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인사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항상 좋은 응원도 부탁드릴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